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머니는 평생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됐고 어머니가 투자를 잘 하신 덕분에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머니는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탓인지 날짜를 착각하거나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건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금융상품이든 쉽게 기억했고 투자 결정도 스스로 내렸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장남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어머니 뒤를 이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 누나가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실 큰 누나는 예전부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죠. 그래서 명절에도 가족끼리 모이지 못했는데 누나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큰 누나가 이사한 이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누나가 혹시 어머니의 예금이나 주식 등을 빼돌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된 걸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건강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치매 어르신의 재산 노리는 사건들 좀 많아지고 있죠?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진행 속도만 더디게 할 뿐이어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범죄는 치매 어르신의 곁에서 재산 상태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자녀나 간병인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어머니 이거 재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연자분의 큰 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민법이 두고 있는 후견제도, 그중에서도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후견제도 그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후견제도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대신해서 특정인에게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또는 감독과 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법제에 따라서 후견제도의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민법상 후견제도는 크게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그 차이는 뭘까요? 통상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만일 친권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다면 누군가가 이를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 후견이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는데 네.
친권이 회복 또는 부활하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종료되기도 합니다. 또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선임할 수 있고 법인은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 후견인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최진실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최진실이 사망했을 때 그 최진실의 어머니, 자녀들의 이제 할머니가 미성년 후견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성년 후견은 어떨까요?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 후견인의 권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세요. 성년 후견 제도는 노령이나 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관리 등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 종류는 크게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에 의해서만 개시되고 또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으로 종료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머니의 성년 후견 여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가정법원은 청구에 따라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판단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등이 있고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심판이 진행되면 친누나는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고 어머니 뜻에 따라 돈을 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사연자분을 포함한 다른 남매들은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장이 이렇게 다르면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로 피후견인인 사연자분 어머니의 상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의무기록 감정이나 정신감정 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연자분 어머니의 상태가 법에서 말하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해서 성년 후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성년 후견은 피후견인 주변인들의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피후견인 상태에 따라서 후견이 개시될지 결정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 후견인으로 정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보통 장차 상속인이 될 가족에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묻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 어머니는 가족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큰 누나와 다른 남매들 간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법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어머니 재산 이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해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불복하지 않아서 가정법원 심판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사연자분 어머니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게 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러한 사실은 등기를 통해 공시됩니다. 후견인은 사연자분 어머니를 대리할 때 후견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상대방에게 제시해서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에서는 누가 피후견인이고 후견인인지 그리고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재산 지키는 방법도 마련해 놨을 것 같은데요. 네, 후견인 또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과 남매들은 성년 후견인 지경을 통해서 어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성인의 재산 관리를 돕는 제도로
기준으로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되는데요.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후견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인도 법원의 감독을 받고 어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성년 후견인 지정을 통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이어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쓰는 건 귀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최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청각과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청각 정보 처리 장애 APD라는 진단을 받은 어느 25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여기에서 APD는 귀에서 소리를 정상적으로 감지하더라도 뇌가 소리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능이 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그러면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외부 소음을 들을 수 있는 주변음 허용 모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완전히 막지 않는 종류의 이어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상우의 이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